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게 이제 헌재 윤 대통령 심판, 탄핵 심판 이제 그 얘기일 것 같아서 그 얘기부터 조금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데 제가 좀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할게요. 그리고 양해 말씀 하나 드리자면은 제가 목이 지금 감기가 걸려서 아직 좀 덜 나았어요. 그래서 말을 하다가 목이 좀 잠겨서 안 나올 수도 있고 소리가 조금 작아질 수도 있고 갈라져 나올 수 있는데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헌재 탄핵 심판 2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도 마찬가지로 감색 양복하고 빨간색 넥타이 그렇게 메고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도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상당히 놀랐는데 대통령으로 현직에서 이제 수행할 때, 직무 수행할 때랑 다름없이 이렇게 또 단정하게 이제 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판정에 나와서 직접 이제 당사자로서 이제 신문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뭐 얘기도 하고 했고요. 오늘의 주요 증인 바로 김영현 전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그 충암회 멤버 중에서 가장 핵심 멤버였죠. 국무위원들 중에서 이 계엄 과정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포고문 작성 과정에도 핵심적으로 관여했고 오늘 거기에 관련된 얘기도 좀 많이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이제 포고령 말씀드렸으니까 포고령 1호 내용부터 조금 보고 가실게요. 이 포고령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그 내용이 뭐냐면은 포고령 1호가 그렇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정치적 활동과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은 계엄령을 하더라도 현행 헌법이나 계엄법 하에서는 국회 활동은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국회와 의회 활동을 일체 금지하는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이런 포고령을 만들 수 있냐? 라는 게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번 계엄령의 위헌성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엄령, 이 포고령이 어떻게 누가 만들었는지가 쟁점이 됐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그런 보도 보셨을 거예요. 윤 대통령 측에서 그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러죠. 김용현 장관이 옛날 거 잘못 뺏겼다.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그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이 있었는데 그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에 40년 전의 거를 잘못 뺏겼다. 그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두고 이제 뭐 민주당이나 뭐 야당 지지자들이 야 무슨 그런 비겁한 변명이 다 있냐 뭐 그런 비난들 쏟아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쪽이 또 입장도 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초안을 작성한 건 맞는데 이건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다. 그리고 이제 착오도 없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심판에서 여기에 관한 부분을 각자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그게 오늘 하나의 관전 포인트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따가 이제 그 김용현 증언 내용 상세하게 해설을 해드릴 텐데 또 하나의 주요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최상목 쪽지를 언제 누가 줬는지 그 부분이 이제 중요 쟁점이에요. 이 최상목 쪽지라는 게 뭐냐면은 계엄을 하고 나서 최상목 지금은 이제 권한 대행의 대행으로 사실상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그때 기재부 장관이었잖아요.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 쪽지에 뭐라고 써서 줬냐면은 예비비를 확보하라. 그리고 국회 자금을 차단하라. 그리고 이 세 번째가 특히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 그러니까 이게 국회 돈줄 끊고 비상 입법 기구라는 거 만들어서 국회 해체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야당 쪽에서 그래서 이 계엄령이 위헌인 거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근거가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입장은 지금까지 보도된 건 그랬어요. 아니고 내가 보도된 거 아니고 이게 지난번에 탄핵 심판정에 와서 본인이 얘기를 했던 것이죠. 나는 쪽지를 준 적이 없다. 그리고 계엄 해제 후에 이런 메모가 나온 거를 알았다. 기사를 봤는데 이게 내용이 부정확하고 모순되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들 사람이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부 장관은 그때 이제 구속이 돼 있어 가지고
확인을 못했다라는 그런 입장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재인 국방부 장관 김용현 전 장관이 오늘 증인으로 헌재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제가 이제 차근차근 일러 드리겠습니다. 자, 김용현 전 장관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맞나요? 그러니까 구속되고 나서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그 공식적인 석상에 나온 게 아닐까 그렇게 좀 기억이 됩니다. 그동안 뭐 변호인단 통해서 입장 같은 거 많이 내고 했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도 마찬가지로 수의를 입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수의 대신에 이제 정장을 입고 나왔었고 그리고 증언을 하는데 포인트가 가림막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게 조금 관전 포인트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김용현 전 장관 증인 나온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 그러니까 청구인 측에서 국회 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 그거 지금 윤 대통령이 지휘자 아니냐. 이 국가의 원수로서 지휘자의 자격이 있는데 이 밑에 있던 사람들이 증언을 하면은 제대로 증언을 못할 수가 있다. 쉽게 말해서 쫄아서 제대로 증언하겠냐.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요구한 거는 "윤 대통령을 내보내라." 그러니까 윤 대통령 내보낸 상태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앞으로 증언할 사람들 증언을 하게 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 정도로 대통령 앞에서 말도 못할 사람들이 어떻게 국무위원을 하고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가 있으면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잖아요. 물론 나중에 증언을 요지를 듣기는 하겠지만은 그 자리에서 증인이 뭐라고 하는지 듣고 아니다 싶은 거 자기가 반박하는 거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리고 증인 내몰해 달라는 게 이게 어느 사건에서나 있는 요구냐면은 성범죄 사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이게 가해자가 이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피해자가 증언하러 나오잖아요. 그럼 특히 피해자, 특히 대부분 여성인 경우가 많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가해자 정면 대결하는 것 자체가 이게 2차 가해잖아요. 그럴 경우에 "안 보이게 해 달라." 내지는 "나가 달라." 그런 요청합니다. 또 성범죄 사건 아니면은 아동학대 사건이나 아동 성폭행 사건, 뭐 내 살인 미수 사건 이렇게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다루는 이런 탄핵 심판 사건에서 그런 요구를 합니까? 그래서 법정에 "있지 말게 해 달라."라는 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가림막도 없이 증언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당연한 거죠. 특히나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 측 증인도 아니고 윤 대통령 측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앞에서 말 못할 게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증언 내용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서 이제 대리인이 주장을 갖다가 요지를 조금 간추려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요지는 뭐냐면은 어차피 이게 야당이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엄은 반나절 이내에 해제될 것으로 봤다. 그러니까 그 뒤에 무슨 뭐 국회를 왔다 입법기구를 새로 편성을 하고 뭐 쪽지로 예산을 만들고 했겠느냐. 우리는 그냥 정말 야당의 횡포에 대해서 정말 경고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계엄을 했다. 그런 취지로 이제 대리인이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드디어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물 좀 마실게요. 오늘 벌써 이제 3,000명 가까이 들어와 주셨는데 진짜 이 쉽지 않은 시간대에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정말 이 재판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우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가 관련 지금 증언을 가장 상세하게 빨리 전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김용현 전 장관 증언하기 전에 증언 거부권 고지했습니다. 그리고 선서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거짓말하면은 처벌받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증언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증언을 했어요. 일단은 윤 대통령 측에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답하는 그런 형식인데 윤 대통령 측에서 이런 걸 물어봤어요. "자 대통령이 증인한테 미래 세대한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데 야당의 이런 횡포 때문에 갑갑하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네 그렇습니다. 거대 야당이 국민의 삶과 민생에 전혀 관심 없고 오직 세 가지 방탄, 탄핵, 특검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에 굉장히 우려 많이 했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랬다는 것이죠. 자, 대리인 다시 물어봅니다. 계엄 준비를 증인한테 대통령이 지시를 했죠? 자, 김용현 장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21번의 불법적 탄핵 발의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헌정사에도 없지만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도 이런 사태가 없다. 초유의 사태다. 이거는 의회 폭거다. 라고 하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재판 결과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 얘기할 때 대통령이 이제 김용현 전 장관 쓰고 싹 쳐다봤습니다. 재판 결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불리하다고 해당 판사 탄핵하겠다고 이거 누구 재판 결과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어? 판사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 또 자기하고 관련된 수사하고 있는 검사를 무더기로 탄핵을 하고 누구하고 관련된 수사겠어요? 바로 이재명 대표. 자, 그렇게 탄핵을 하고 또 이뿐만 아니라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했죠. 이런 탄핵 사항을 쭉 이제 장관이 얘기를 합니다. 김의겸 전 장관이 얘기를 하고 또 우리 군 간부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예산까지 다 삭감을 하고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계엄을 했다. 다른 수단이 없다. 방법으로 하나 있는 게 비상계엄 선언이었다. 그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다라고 김영현 전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목소리 작다는 분 있으셔서 제가 조금 더 크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질문에 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리인이 이 부분을 질문을 했습니다. 자, 소추인 쪽 그러니까 국회 측은 계엄 선포 당일날 비상계엄 안건이 의안 제출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데 그런가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 또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 선포문은 참가하려던 국무위원한테 다 배포되고 다 심의를 했죠? 그러니까 김의겸 장관이 "네. 제가 한 거 맞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뭐 계엄의 실체적인 하자뿐만 아니라 절차적 하자로 국회 측,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거 제대로 의안도 제출 안 됐고 국무위원들도 제대로 몰랐다. 충분한 심의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거 맞냐?"라고 인제 김용현 전 장관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어요. 어 구체적으로 심의 내용에 대해 심의 과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약 20 시경부터 국무위원 한두 명씩 모이기 시작했고 마지막 장관 오영주 장관 오영주 장관이 10시 17 분경 도착을 하면서 국무위원 다 11명 성원이 됐고 의사정족수 충족을 했고 심의 거쳐서 계엄 선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심의한 사람들은 2 시간도 넘게 했죠? 2 시간 반 정도. 이렇게 했다가 "죄송합니다." 그러고 발언을 정정을 합니다. 1 시간 반 이상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뭐 지금까지 나왔던 보도들이 계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 안 했다. 5 분밖에 회의 안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길게 한 사람은 뭐 2 시간 반 뭐 정정을 했지만 1 시간 반 이상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의사록도 작성을 했다." 뭐 그런 얘기 있고요. 중요한 부분 제가 아까 쟁점 설명드렸던 부분 이 부분 있습니다. 자, 쪽지 아까 최상목 쪽지 있잖아요. 그걸 먼저 물어봤어요. 자, 쪽지 전달 경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김영현 전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예. 제가 직접 건네지는 못하고 최상목 장관이 늦게 왔어요 당시에. 그래서 제가 만나지는 못해서 실무자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전달한 게 맞다는 것이죠. "누가 작성했나요?" 대리인이 물어봅니다. "제가 작성했습니다." 자, 내용이 뭔가요?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그거 설명합니다. 첫 번째, 예비비 확보에 대한 것이었고 이거는 뭐냐면은 비상계엄 발령되면은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그런 예산 소요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 기재부에 요청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국회 관련 보조금 이거 차단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은 국회를 통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 이거 차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거 인제 얘기할 때 옆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하기도 했었습니다. 세 번째,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 편성 이게 중요하죠. 이거는 무슨 뜻인지 이제 설명을 합니다. 비상 입법 기구라는 게 헌법 76 조에도 나와 있지만 긴급 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하고 이제 그런 구성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전달을 했다.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법에도 없는 내용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국회를 해체하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대리인이 물어봅니다. "대통령께서 검토하고 지시해야 가능한 거고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김용현 전 장관이 "네, 그렇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대통령께서 정부 여당이 민생 관련해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한 100여 건 정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게 다 거대 야당에 막혀서 정지된 상태라서 이것만 제대로 발의되면은 국민들 삶이 훨씬 좋아질 거다."라고 건의를 해서 이런 차원에서 이런 쪽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은 이거를 국회를 해체하고 다른 이상한 대체 기구를 만들어서 하려고 만든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법에도 있는 기구를 갖다가 만들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들어서 건넨 것이다라는 게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 내용이었었습니다. 음. 자, 구체적으로 이번 내용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포고령 1호 그거 어떻게 작성했는지 그 부분 나옵니다. 자, 포고령 그거 장관이 직접 관사에서 작성해서 워드로 작성을 한 겁니까? 그러니 김용현 전 장관은 "그렇습니다."라고 합니다. 그 본인이 직접 작성을 했다는 것이죠. 그 "과거의 계엄령을 참고해서 작성을 했나요?" 라고 하니까 "네. 과거에 2018 년도 계엄령 문건 파동이 있던 자료 가지고 있던 게 있었고 12.6 사태 때 계엄령 됐잖아요. 그 이후에 12.12 이어서 계엄 장기화됐는데 그 과정에서 계엄령이 10호 이상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를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과거 것들을 쭉 참고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듣고 보면은 뭐 "잘못 뺏겼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과거 것들을 참고해서 만들었다 인제 그런 취지입니다. 이어서 인제 대리인이 묻습니다. 자, 증인 작성한 포고령을 대통령한테 건네주니까 대통령이 "이번 계엄은 반국가 세력의 경고를 위한 것이라서 국민한테 피해 가면 안 되니까 통행 금지는 제외하라고 했죠?"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통행 금지 제외하라고 쭉 보시고 통행 금지는 실효에 안 맞는다. 국민의 불편 주지 않겠냐."라고 해서 삭제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리인이 이어서 묻습니다. "대통령은 어차피 계엄은 하루 넘길 수 없을 거니까 포고령 실행을 위한 기구는 설치 어렵고 합수당 구성도 어려울 거라고 포고령은 형식적인 거라고 그렇게 말했죠?" 라고 묻습니다. 자, 김용현 장관. 자, 다시 한번 생각보다 보고서 드리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인제 대리인이 다시 제 취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김용현 전 장관이 "예. 생각보다 보고서 드리면 꼼꼼하게 보시는데 그렇게 꼼꼼하게 안 보시고 하신 거 보면은 그렇게 의미가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이 인제 자기가 뭐 갖다 주면 꼼꼼하게 보는데 이거는 꼼꼼하게 안 봤다는 거는 이게 실제로 계엄이 실행될 가능성이 많지가 않다. 실행되더라도 금방 해제될 거다라고 알고 뭐 이 계엄 이후의 대책이나 계엄 이후의 방향을 담은 포고령이나 뭐 쪽지 이런 것들은 뭐 유심히 안 봤다. 이제 그런 차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 나왔습니다. 바로 이 병사들 투입한 부분. 국군의 저기 국회에 이제 군인들 들어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대리인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통령이 첫째도 국민 안전 최우선이고 절대 유혈 사태 발생하면 안 되니까 군은 최소한으로 투입을 하고 전원 숙련된 간부로 해라. 무력 충돌 문제될 수 있으니까 실탄 지급하지 마라. 그렇게 지시한 게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 김용현 전 장관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묻습니다. 자, 증인은 대통령한테 "계엄위에서는 수도권 부대 다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10,000에서 30,000 최대 50,000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소수만 동원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증인이 3,000에서 5,000 정도 규모를 건의를 했는데 대통령이 한 250명 정도 그리고 우발적 사고 절대 없게 숙련된 간부만 편성해서 투입하라 그렇게 지시했죠? 그 김용현 장관 "맞습니다."라고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뭐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거는 그냥 "숙련된 간부를 소수로 투입하라."라는 것이고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는 군을 이 통솔하는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국방장관 당시 국방장관은 이거는 정말 계엄 제대로 하려면은 10,000에서 30,000, 50,000까지 필요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3,000, 5,000 필요한데
대통령이 "아니다. 그거 아니고 그냥 저 쪼끔만 절대 사고 안 나게 숙련된 부대만 들어와."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게 지금 요지입니다. 이거 얘기할 때 대통령이 약간 쪼금 생각에 좀 잠긴 표정이었어요. 조금 입꼬리가 조금 내려가 있고 미간이 살짝 주름이 간 그런 표정이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리인이 다시 묻습니다. 자 그래서 증인이 "그렇게 되면 이게 계엄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 지금까지 계엄에 생각했던 계엄은 하지 말자. 야당과 반국가의 세력 경종을 위한 충격요법 필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최소한의 병력으로 준비했다. 그렇게 했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계엄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계엄을 제대로 하려면은 김용현 전 장관 생각대로 뭐 만 에서 5만 아니면은 그게 아니더라도 3천 에서 5천 그렇게 필요한데 지금 대통령 지시에 따르면은 지금까지의 계엄하고는 다르다. 야당과 반국가 세력 경고를 위한 그런 계엄이니까 최소 병력으로 준비를 하지 않았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김호연 전 장관 대답합니다. "네. 제 생각하고는 다르지만 대통령 지시기 때문에 존중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력을 다 빼버리고 초기 병력 간부들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쭉 이어지고 그래서 "280 명으로 질서 유지를 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게 병력이 너무 상대적으로 적어서 특전사령관하고 얘기를 하면서 "혹시 모르니까 추가로 더 보내면 안 되겠냐. 그래서 추가로 보냈으면 좋겠다." 이 과정에서 특전사령관 의견 듣고 추가로 더 들어오는 것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력 추가로 들어온 시간이 거의 계엄 해제하고 맞물려 버렸다. 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하니까 옆에서 인제 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지금 이제 한 280 명 가량에서 너무 적어서 추가로 투입을 했는데 누구랑 상의해서 특전사령관. 그 시간이 계엄 해제랑 맞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청 질서 유지 위해서 투입된 인원 대통령께서 최초 지시한 280명 그게 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니 대리인이 이게 물어봅니다. "그럼 최소한 어느 정도 병력이 필요한가요?" 그러니까는 김용현 전 장관이 아까 3천 명 얘기했잖아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국회 울타리 이렇게 손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3-4 킬로 정도 국회 울타리가 되는데 이걸 다 둘러싸려고 하면은 최소한 1 미터 간격으로 병력을 배치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최소 3천 명은 소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중요한 얘기 나왔어요. 실탄. 실탄 관련 부분이 나왔는데 어 왜 실탄 가져갔는데 왜 안 가져갔다고 그렇게 대통령이 부인이란다고 막 그렇게 나오는데 "가져가긴 가져갔죠."라는 게 김용현 전 장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통합 보관을 했다."라는 것이다. 뭐냐면은 현장에 직접 가지고 가지는 않았던 것이죠. 출동한 280 명이 가져간 게 아니었다. "대대급이 통합 보관한 상태에서 휴대한 것이다." 개인 휴대 안 한 것은 안전 때문에 안 한 것이다. 그렇게 김용현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그 얘기 인제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왼손으로 이렇게 왼쪽 눈두덩이를 이렇게 긁는 그런 그 제스처를 했었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뭐 증언 이어지고요. 뭐 다른 오늘 이제 전해 드릴 내용도 많으니까 이 내용은 이제 부분 중요한 내용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대통령이 이제 지금 이 뭐 이렇게 그 "의원 출입 막지 말라고 지시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지휘관들한테 전파를 했죠?"라고 물어보니까 "네.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24시 그러니까 그날 계엄 자정 때 전화를 주셨고 "의원들 출입 차단하지 말라고 그랬다. 막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그 지시 받고 제가 바로 특전사령관한테 전화해서 지금 상황 어떤지 물어보고 이 차단 안 돼 있다 그래서 다 들어가도록 다 그렇게 허용이 돼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지시할 필요는 없고 다만 반대쪽에 인제 사람이 엉켜 있어서 그 안전 문제에만 신경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진우 사령관이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돼 있거든요. 1 시경에 본회의장 들어가서 4 명이 한 개조로 1 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그렇게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그렇게 적혀 있는데 대통령이 증인한테 국회의원 출입 통제 말라고 그렇게 지시한 사실 비춰보면은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사실 아닌 거 아닙니까?"
라고 대리인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장관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24시경에 그 아까 자정경에 대통령이 전화해서 의원 출입 막지 말라고 했는데 불과 2-30분 뒤에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김의겸 장관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인제 얘기를 합니다. 또 아직도 좀 공소장 기재 내용을 이제 대리인이 불러주면서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맞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문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그렇게 공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아직도 못 갔냐? 문부수고로서라도 끌어내.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적혀 있는데 작전 직전에 대통령도 또 이진우 사령관한테 전화해서 국회 상황 물어보고 이진우 사령관이 "시민들 많아서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상태였는데 실탄 소지 병력 한 명도 없었고 대통령이 소지하지 말라고 해서 소지도 안 했고 또 이제 군 지휘관들도 국회에서도 실탄 소지 안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는 이런 지시를 하냐. "이거 납득할 수 없죠?" 라고 대리인이 물어봅니다. 이게 내용이 좀 긴데 다 질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공소장에 총 쏴서라고 기재돼 있는데 앞뒤 상황을 보면 전혀 뭐 "그게 말이 안 맞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김용현 전 장관이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는 말이 "말이 안 된다."라는 그 질문에 "맞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증인이 곽종근한테 12월 4일 0시 20 분에서 35 분경에 "국회의원 150명 안 되도록 막아라." 150 명이 뭐예요? 그 계엄 해제를 위한 과반수죠. "150명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의사당 문 열고 들어가서 의원들 데리고 나와라."라고 그렇게 증인이 곽종근한테 한 말한 사실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없다."라고 김 전 장관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곽종근한테 "150명 안 되도록 막아라." 들어가서 증인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자 다시 물어봅니다. 곽종근이 김병주 채널 나와 가지고 계엄 직후 김병주가 곽종근한테 "의원들 끌어내라고 한 거 맞죠?"라고 물었는데 과거로부터 사실 듣고 사상자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 아니라 요원 빼내라고 한 거를 의원 빼내라고 한 걸 둔갑한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의원 빼내라."가 아니라 "요원 빼내라."라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김영현 전 장관이 "의원 빼내라. 150명 안 되게 빼내라."라고 했다는 게 뭐 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이고 그렇게 "김용현 전 장관이 얘기했다."라고 곽종근 사령관이 증언을 했다라는 게 지금까지 보도 내용이었는데 지금 대리인이 물어본 것은 "의원 빼내라."가 아니라 "요원 빼내라." 자 이거 인제 어떻게 내일부터 인제 지금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새로운 사실인 거죠. 요원 빼내라고 한 거를 이거를 와해해서 국회에서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의원 빼내라."가 아니라 "요원 빼내라."가 둔갑한 것이다."라고 물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던 내용도 있지만은 오늘 새로 주요 증인인 김현원 전 장관의 입으로 전달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의원 빼내라, 요원 빼내라 이 차이도 그렇고 그리고 과거의 포고령들을 다 참조했다라는 그 내용도 그러니까 앞서 알려졌던 "옛날 거 잘못 뺏겼다." 이거랑은 좀 다른 내용이고요. 이렇게 인제 증인의 입으로 새로 밝혀지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제 주신문이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인제 반대 신문은 국회 쪽에서 인제 물어보려고 하는데 김의겸 장관이 "이거 저 증언 거부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인제 헌재 재판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헌재 재판관 그러니까 지금 문영배 소장 대행 재판관인데 소장 대행을 하고 있죠. "아 그렇게 뭐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 증인 신빙성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러니까는 김의겸 장관이 그래도 저는 거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은 휴정하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 보죠." 그리고 나서 인제 휴정을 한 게 이날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절차는 인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었었습니다. 자 어떻게 재판 내용들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쪼끔 생생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보도로만 접해왔던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하고 거의 실시간으로 재판 내용을 갖다가 지금 공유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 그동안에 안 나왔던 얘기들도 있고 직접 당사자의 입으로 듣는 그런 내용들이 쪼끔 더 생생하게 전달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거를 쪼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주요 핵심 이슈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하고 윤 대통령하고 "사실관계에 있어서 서로 달라서 대립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예상이 됐었었는데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둘이 굉장히 일치되고 같이 가고 무게를 봤을 때는 김용현 전 장관이 "내가 다 했다. 나는 더 군대 많이 동원하자고 했는데 대통령이 '아 그건 안 된다.'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280 명만 들어간 것이다." 이런 증언들이 나왔습니다.